혹시 지금도 밤에 잠들기 전 나는 나중에 어디서 살지? 라는 생각에 뒤척이신 적 있나요? 막연한 불안감,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꿈꾸는 마지막 집 말이에요. 문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주방 창가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는 그런 평온한 일상의 모습들. 우리는 종종 어디에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만 사실 노후의 집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해요. 예쁜 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동네, 아플 때도 덜 불안한 구조,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한때 우리 모두가 전원주택을 꿈꿨잖아요.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 텃밭에서 상추 따서 된장 찍어 먹고 밤엔 별 보며 차 한 잔. 정말 아름다운 상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꿈을 실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요. 제 지인 한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초반에 경기도 한적한 마을에 예쁜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하셨대요. 매일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여유를 만끽하셨죠. 그런데 첫 겨울이 문제였어요. 어느 눈 내린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래요. 급하게 119에 신고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진입로 확보가 어려우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결국 눈을 치우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이 시간 동안의 두려움과 절망감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봄이 되니까 온갖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여름에는 뱀까지 마당에 나타났어요. 가을엔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서 물난리가 났고 겨울엔 보일러가 고장나서 3일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대요. 도시에서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들이 여기서는 모두 큰일이 되어버렸어요. 수리기사 부르기도 힘들고 장 보러 가려면 차로 30분은 나가야 하고 병원 가려면 더 멀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고요함.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가 되었대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던 아파트 이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 근교 저층 아파트로 돌아오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는 작은 약국이 있고 골목 끝에는 시장이 있는 그런 평범한 아파트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조금 작아져도 괜찮은데 동네는 넓어져야 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10초, 엘리베이터에서 1층 문까지 20초, 문 나서면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 그리고 걸어서 10분 안에 약국, 마트, 작은 병원이 있는 그런 동네가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집안의 구조는 단순해야 하고 문턱은 낮아야 하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은은한 불빛이 켜지는 그런 집이면 충분해요. 거대한 거실도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주방도 필요 없어요. 오늘의 피로가 덜 쌓이고 내일의 불안이 덜해지는 구조면 그게 최고의 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 계단 없는 빌라 1층. 이런 단순한 선택이 어떤 날은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고 어떤 날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예요. 실제로 집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병원까지의 시간이에요. 동네 의원은 기본이고 응급실이 있는 중형 병원까지 차로 15분 안에 닿을 수 있어야 해요. 건강할 때 기준으로 지도를 보시면 안 돼요. 아플 때 기준으로 봐야 해요. 그 지도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는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범위예요. 마트, 시장, 약국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해요. 걸어서 장 보러 갈 수 없으면 그 집은 나중에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지하철역, 마을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 지점.
이 모든 것이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주거 구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나 1층 주택, 높지 않은 문턱, 미끄러지지 않는 화장실 바닥 안전 손잡이, 스위치가 손에 닿기 편한 높이에 있는지,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어둡지 않은지, 자잘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막아줘요. 네 번째는 사람이에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그리고 눈인사 나누는 이웃들이 있는 동네는 우울을 멀리 밀어내줘요. 함께 걷는 사람이 있는 길은 혼자 걷는 길과 완전히 달라요.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김할머니라고 부를게요. 전원에서 3년을 살다가 다시 도시 근교 저층 아파트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는 작은 약국이 있고 골목 끝에는 시장이 있는 그런 평범한 곳이에요. 어느 날 택배 상자가 왔는데 그걸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 순간 1층 약국 사장님이 달려 나와서 괜찮으세요? 잠깐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냥 그런 순간이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 김 할머니는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집값보다 훨씬 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1층 빌라에 사세요. 현관 앞 작은 화분에 매일 물을 주시는데 아침이면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지만 매일의 인사. 그분 말씀이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외로움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실버타운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쓸쓸한 곳이라는 편견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실버타운들은 간호인력이 상주하고 응급호출이 가능하고 식사와 운동, 취미 활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곳들이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지, 응급 상황에 실제로 대응이 잘 되는지, 병원과의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내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잘 선택한 실버타운은 외로움을 줄여주고 건강한 생활 리듬을 지켜줘요. 혼자 사는 게 두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밤을 선물해주죠. 제 지인 중에 분당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좀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세요.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하시고 독서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간호사가 바로 달려와서 대응해 주니까 가족들도 오히려 더 안심이래요. 물론 비용 부담이 있죠. 하지만 평생 혼자 살 걱정, 아플 때 걱정을 덜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혹시 무주택 어르신이시라면 LH 고령자용 임대주택도 알아보세요. 조건에 맞으면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합리적이에요.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응급호출 시설 등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격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포인트는 단순해요. 몰라서 놓치지 않기예요. 가족분들과 함께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과와 함께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거리 문제도 중요해요. 요즘은 가까운 독립이 답인 것 같아요. 같이 살자, 멀리 살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 말고 그 사이에 답이 있어요. 차로 10-15분 필요할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가 서로를 지켜줘요.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생활 방식은 다르고 서로 눈치가 쌓여요. 너무 멀리 살면 독립적이긴 하지만 아플 때가 두려워요. 그래서 가까운 독립이 좋은 거예요. 그 거리 안에 안부와 자유가 함께 있거든요. 돈 얘기도 해볼게요. 전세나 매매보다 보증부월세가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큰 목돈 들어갈 걱정도 덜고 필요할 때 이사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하는 거죠. 보증금은 안전장치처럼 월세는 작은 보험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가 여러분의 유동성과 마음의 안전거리를 적당히 유지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월세의 적정선이에요.
내 생활에 무리가 없고 남은 돈으로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 만나고 나만의 시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돼요. 그 온도에서 삶이 오래 갑니다. 이번에는 집을 실제로 볼 때 체크해야 할 세세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문턱이 높지 않은지, 현관 센서가 너무 민감하지 않은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밤길에 은은한 조명이 있는지, 주방 수도꼭지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지, 문 손잡이는 둥근 타입인지, 아니면 눌러서 여는 레버 타입인지, 레버 타입이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 인터폰 화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우편함과 택배함에 접근하기 편한지, 관리사무소는 친절한지, 경비실 불빛이 밤에 너무 밝아서 잠을 방해하지 않는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큰 행복은 종종 작은 안전에서 시작되거든요.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노후의 집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물 수 있는 집이어야 해요. 전원주택의 낭만은 아름답지만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어요. 도시 안의 저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실버타운,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이런 선택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 어떻게든 삶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지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집 엘리베이터 1층 문 약국, 버스 정류장, 마트 가는 길, 작은 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경로당, 그리고 병원. 각 지점 사이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걸어서 몇 분인지, 차로 몇 분인지.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1층 빌라에서 혼자 사세요. 현관 앞 작은 화분에 매일 물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지나가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짧은 대화들. 어느 날 감기 몸살로 며칠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화분에 물이 마른 걸 본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되어 초인종을 눌러보셨대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외로움이 오래 머무르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그런 온기가 있거든요. 내일의 나에게 우리는 더 크게 웃고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자주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오늘의 집이 내일의 나를 지켜주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집보다 살기 편한 집을 고를 거예요.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불안이 아니라 안전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를 선택할 거예요. 집을 사는 시대에서 생활을 사는 시대로 왔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걸어서 10분 생활권 응급실까지 차로 15분 눈인사 건네는 이웃들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는 유동성. 이 몇 가지만 갖춰져도 노후가 훨씬 덜 두려워져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을 고르는 일은 미래의 나와 만나는 일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그때 잘 선택했구나라고 고마워할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길,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